안녕하세요, 고찬섭입니다. 오늘 얘기 드릴 주제는 넷플릭스하고 관련된 OTT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명 제가 넷플릭스 추격자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넷플릭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OTT의 전 세계 최고의 강자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워낙 파죽지세로 넷플릭스가 성장을 했고 전 세계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거의 대부분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포함해서요. 넷플릭스가 OTT의 교과서처럼 얘기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이 자유경쟁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자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런 경쟁자들은 넷플릭스가 자신들이 그동안 차지하고 있던 그런 미디어 영토를 하나둘 그렇게 침범에 들어오는 거를 그저 용납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현재 넷플릭스에 빼앗겼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 것 같고, 넷플릭스가 어쨌든 약진을 보이고 있는 이런 미디어 시장, 컨텐츠 시장에서 뭔가 자신들도 OTT 서비스를 해서 이 부분에서 입지를 붙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자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처럼 컨텐츠를 직접 본격적으로 생산하지는 않지만, 넷플릭스도 사실은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해서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넷플릭스는 컨텐츠 제작을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게 본업은 아니고 이 컨텐츠를 사람들한테 유통을 하는 거죠.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플랫폼 사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사업자의 측면에서 이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로 보면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원래 쇼핑이죠. 쇼핑이 본류인데,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는 본류에서 거기에 충성도가 높은 고객, 그러니까 그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점점 커져서 사실은 원래 컨텐츠를 판매를 하고자 했던 사업이 시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사업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아마존 비디오 서비스가 넷플릭스의 아주 강력한 도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처럼 이제 플랫폼 사업자의 개념에서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이제 일종의 딜리버리, 그러니까 유통을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 거죠. 이런 차원의 접근이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국내에도 이런 OTT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에서 이제 하고 있던 OTT를 하고 있던 옥수수가 OTT 사업자 이름이죠. 옥수수가 이게 지상파 사업자들이 연합해서 만든 푹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거의 합병하는 수순을 밟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넷플릭스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떠오른다기보다는 최근에 거의 유튜브 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로 모든 영상을 보는 시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항하는 국내 OTT 서비스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입장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국내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 빼고 해외, 이제 주로 미국 시장에 관련된 얘기, 넷플릭스의 추격자라고 하면 옥수수하고 푹이 합쳐져서 넷플릭스를 추격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넷플릭스의 추격자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한 열거를 오늘 그냥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결국은 미국 위주의 사업자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는데 아마존 비디오 서비스 같은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있을 수 있고, 이거보다 더 이제 넷플릭스의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보여지는
회사들이 컨텐츠를 직접 만든 회사들이 이제 OTT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컨텐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OTT 사업자들한테 자기들이 뭐 컨텐츠를 보여줘서 돈을 벌거나 하는 게 어차피 자기들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게 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으면 뭐 넷플릭스 한 사업자가 자기들한테 큰 위협이 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커지게 되면 자기들이 그동안 핸들링, 컨텐츠를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책을 사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부분을 깨어왔는데 이게 점점 쉽지 않은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TV라든지 극장 쪽에서 컨텐츠 사업을 했던 회사들이 OTT 사업체를 직접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HBO에서도 얼마 전에 OTT 쪽을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즈니에서도 OTT 쪽에 뛰어들어서 실제로 원래 이제 넷플릭스에 공급을 하던 자신들의 컨텐츠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기도 했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직접 이제 만들어서 운영할 OTT 쪽에 독점적으로 이 컨텐츠를 공급을 할 계획을 이제 밝히게 되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넷플릭스의 뭐 주가가 급락했다 이런 기사도 또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컨텐츠가 없다고 해서 당장의 넷플릭스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뭐 큰 심각한 타격이 갑자기 오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는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마케팅을 굉장히 잘 해서 사람들한테 이 새로운 시대의 컨텐츠를 보는 방식이 가장 첨단의 방식이 넷플릭스 같은 그런 OTT 방식이다라고 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아주 잘하는,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 그리고 컨텐츠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앞서가 있는 그런 컨텐츠, 기존 컨텐츠하고 다른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데 상당히 성공한 회사였기 때문에 전 세계 컨텐츠 매니아들이 열광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하나도 빠진다고 하는 건 넷플릭스 입장에서 어쨌든 상당한 위협인 건 사실입니다. 넷플릭스가 이런 위협을 어떻게 뭐 기존에 해왔던 오리지널 컨텐츠를 좀 더 강화해서 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사업자들, 기존에 있는 다른 사업자하고 연합을 어떻게 하게 될지라는 거는 이제 넷플릭스의 행보를 하여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파죽지세로 성장을 하던 넷플릭스가 큰 위협을 만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HBO나 디즈니 같은 회사들은 워낙 그 전 세계 그 미드 시청자들이 열광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하고, 디즈니는 뭐 전 세계 영화, 마블 시리즈 같은 영화 매니아를 갖고 있는 그런 IP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뭐 넷플릭스에 컨텐츠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큰 위협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